청와대 인수가 빨라야 당선자로서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빠르게 국정 운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책에서 강조해야 돼. 연구 성과를 모은 책 출간도 앞둔 함 교수는 최근까지 과거 인수위원들 그리고 인수위와 관련한 업무를 경험한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권력 교체기, 관료들에게 인수위는 어떤 존재일까? 함 교수가 찾은 정부 종합청사에선 서울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 건물이 코앞에 있는 듯 보입니다. 아니 여기가 여기가 당선자 당선자 사무실이고 뭐 청와대 여기 전망 보이고 옛날에 이게 우리 근무하던 이제 경복궁이고 이제 다 저기 성무초고 청와대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니까.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권오룡 지방분권 촉진위원장. (5) 년 전 그는 참여정부 중앙인사위원장으로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 측에 공무원 인사 자료를 2차례에 걸쳐 전달하고 설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수위에 보고하는 입장이었던 고위 관료인 그에게 과거 인수위와 관료 조직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비쳤을까? 근영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굉장히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축된 분위기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일단 하여간 좀 배타시하고 그 다음에 1, 2년 지나서 그때 이렇게 이제 공무원 집단하고 같이 나가는 모습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시간 소모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더 협력적, 동반적 관계에서 안정된 정권 인수를 이룩하는 것이 새 정부가 출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공무원 또 단체에서도 공무원들도요. 변화에는 사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늦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 공무원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계속 지키고 있다. 그런 또 차원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인수위 54일간의 기록을 책으로 펴냈던 정태호 전 청와대 비서관. 참여정부 인수위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인수위와 관료 조직 사이의 긴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면은 공무원들 다 자른다고 그러더라. 이게 소문이 이 과천 관가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은 이제 죽어난다. 이런 이제 그 불안감들을 관료들이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이제 그 공무원들이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그 공무원들의 신분에 이제 불안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존에 다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 조직 개편은 인수위 단계에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관료들은 그 부분에 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었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인수위원들이 또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 인력들이 공무원사에 대한 약간의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이제 뭐 자료 내놓으라 그러면은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한 것이 언론에는 인수위원들이 그 점령군처럼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막 과대 이제 보도되는 그런 현상들은 있었죠. 정치인 비중이 컸던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는 달리 이번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수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인수위 행정실장을 역임한 라종일 한양대 석좌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저도 교수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장점은 교수들은 전문성이 있고 또 비교적 그 현실적인 이득에서 정치적인 권력 이런 데서 초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넓게 보는 능력이 없고 또 아주 고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했던 주장이 굉장히 제일 옳은 거다 이렇게